사람들은 누구나 각자만의 가보고 싶은 곳이나 동경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꽤나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그런 장소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경하던 한국으로 와서 슬럼프에 빠져 있는 스스로를 극복했으며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또 그녀는 다시 한국으로 오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캐나다 출신 조이스라고 합니다. 저는 남들이 흔히 말하는 육상유망주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3000m와 5000m를 뛰고 있는 중거리 육상 선수입니다. 지금은 이 종목으로 원하는 대학에 잘 진학해서 체육학이라는 학업까지 같이 병행하고 있으며 함께 신체 발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평범한 선수입니다. 지금 이렇게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제 선수로서 각종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지금이 너무나 행복한데요. 하지만 몇 년 전 한국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꿈 같은 시간도 허락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 두 분은 모두 자전거를 취미로 즐겨 타시는 분들인데요. 취미라고 하기에는 시대회나 전국대회에 참여하실 만큼 열정이 대단하고 체력도 대단하죠.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자전거를 많이 탔고 저도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부모님처럼 자전거를 타고 대회에도 참여해보고 몇 주에 걸쳐 전국 일주도 해보는 그런 취미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점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자전거를 타기 싫고 자전거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취미인데 그 사고 한 번이 아주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았어요. 중학생 나이에 정강이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고 그 고통은 엄청나게 컸거든요. 모두들 이만하면 다행이라는 이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 큰 사고에 이 정도가 작은 부상이었죠. 병원에서 회복 후 다시는 자전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회복 후 체력은 엄청났고 몸이 근질거리기는 했습니다. 매일같이 땀 흘리며 자전거를 타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가만히 앉아서 정적인 시간을 보내는 게 더 힘들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넷플릭스 드라마도 매일같이 보니까 흥미가 떨어졌고요. 그렇게 좋아하던 한국 음악도 지겹도록 들으니까 그마저도 재미가 없어지는 단계에 이르렀죠. 의사 선생님과도 상담도 해봤습니다. 제 몸 상태가 격한 운동을 견뎌낼 수 있는 상태인지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골절이 심각한 편이 아니었으며 회복도 매우 잘 되었다며 게다가 사고 전에는 오히려 오른쪽 다리가 미세하게 짧았었는데 골절 회복 이후 두 다리의 길이가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진다면서 노력만 하면 더 좋은 조건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죠. 그리고 성장판도 전혀 지장 없으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는 확답도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자신의 왼팔과 오른팔, 마찬가지로 왼다리와 오른쪽 다리의 길이가 완벽하게 똑같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보다 1cm 내외의 짧았던 차이를 보였는데요. 일반적인 기준보다는 약간 더 차이가 심한 편이었죠. 어린 나이에 그랬으니 점점 성장해져가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자전거를 제작했을 때도 그에 맞게 미세한 조정을 하기도 했고 아무리 맞춤형 자전거라고 해도 약간의 골반통이 늘 있어 왔는데요. 오히려 골절 후 이게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니 다시 자전거를 타볼까 고민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전거는 이제 흥미가 없었습니다. 물론 가볍게 타고 주변을 다니는 것 정도만 하는 것은 괜찮았으나 기로구리에 탈 것이다 또는 장시간 미친 듯이 탈 것이다라는 문제는 또 달랐거든요. 부모님께서 새로 자전거를 제작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냥 잠시 타는 용도로만 쓸 뿐 저에게 운동의 수단으로는 충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자전거보다 더 좋았어요. 달릴 때 속도는 느렸지만 자전거를 탈 때는 늘 상체를 구부리고 타야 해서 불편했다면 달리기 할 때는 허리를 세우고 달릴 수 있어서 그런 불편함이 없었고요. 게다가 어찌나 힘든지 그동안 근질근질했던 몸이 완벽하게 개운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중고등학교 8학년이라는 어린 나이부터 육상선수로 자라게 된 것 같아요. 이미 어릴 때부터 자전거를 오랜 기간 타왔으며 고강도 운동을 매일같이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매우 좋은 기록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단거리는 아니었고 1000m, 2000m 기록에 대해서 좋은 기록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육상에 점점 빠져들어서 청소년 대회에 나가서 중거리 달리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도 했고 저 또한 이걸 계속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는 꽤나 심각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이 기록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11학년 때 참여한 첫 번째 시대회에서 입상을 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달리기라는 종목에 대해서 질려버렸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달리기에 가지고 있던 흥미를 잃은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달리기를 버리면 제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 입학에도 지장이 생길 것이고 대학 진학도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돌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11학년과 12학년 때 입상 기록이 대학 입학 때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입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순수히 학업 성적으로만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성적이 턱없이 모자랐고 부족한 성적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육상대회 성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써봤던 것 같아요. 원래는 박자감을 위해서 음악도 듣지 않는데요. 달리기에 지루함을 느끼고 있으니 신나는 K-팝 음악도 들어보고 차 타고 한참을 달린 뒤 새로운 장소에서 뛰어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달리기와는 멀어졌던 것 같아요. 이유를 대충 알 것 같기도 했던 게 운동 후 습관처럼 보던 해외 영상 같은 게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음악에 빠져있던 것을 넘어서서 한국 드라마에도 관심을 보였고 그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한국의 모습은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아주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 뉴욕에 놀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도시의 엄청나게 거대한 모습에 놀라버렸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서울이 그런 곳 같았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구글 지도를 들어가서 서울의 모습을 구경하고 관심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운동보다는 그런 도시 생활에 대한 로망이 생겼고 운동하며 마주하는 단조롭고 아무것도 없는 시골 경치가 말 그대로 지루하다 못해 따분함을 넘어 권태감까지 들게 했거든요. 재미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으며 자연스럽게 몸의 리듬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계속 줄어들고 몸은 더 힘든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부모님도 걱정하셨고 무엇보다도 제가 좌절감에 빠졌던 것 같아요. 따분함을 느꼈고 그래서 기록이 곤두박질 치고 있었으며 제 대학 진학은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거의 체념한 상태이기도 했어요. 부모님께 말씀만 안 드렸을 뿐이지 진작에 포기해버렸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이럴 때 휴식기가 필요하다며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자고 제안해 주셨고 저는 한국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가봤고 그때 매우 좋아했던 뉴욕 정도를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한국이라고 하니 조금은 놀라시는 모습이셨죠. 부모님은 한국에 왜 가고 싶냐고 물으셨고 한국 관련 영상도 많이 봤고 드라마랑 음악도 좋아한다며 한국에 가고 싶은 이유를 설명드렸죠. 더 묻지 않으시고 바로 한국으로 가는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휴식을 위해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러닝 관련 물품도 전혀 챙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신발이랑 옷 정도는 가벼우니까 챙겨갈까 고민하다가 그냥 부모님의 조언대로 완벽하게 휴식하는 것이니 한국에 가서는 관광만 하고 운동에 관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자고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갔습니다. 부모님도 같이 오셨지만 저는 인터넷으로 제 또래의 캐나다인이 좋아할 만한 한국이 장소를 여러 군데 찾아다니며 관광을 했습니다. 빠른 유행이 바뀌는 트렌드를 찾아볼 수 있는 패션 거리에도 가보고 한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도심 속 한국의 옛궁전에도 가보고 옛날풍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 상점가에도 가봤습니다. 저는 100% 만족스러운 여행이지만 부모님께서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했는데 부모님께서도 한국의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다며 하나도 지루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멋진 곳일 줄은 몰랐다는 말씀도 하시기도 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서 제가 살던 시골 마을과 다르게 너무나 발전된 모습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이렇게 멋진 도심 속에서 달리기를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길거리를 지나다녀 보면 꽤나 많은 사람들이 천천히 러닝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고 한국의 도보에는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꽤나 푹신한 재질의 도로가 인도 옆에 함께 깔려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그 길을 밟으며 러닝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전거보다 러닝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해봤죠. 그리고 저도 그 길을 걸어봤는데 발목 부상 없이 뛸 수 있게 잘 만들어진 포장도로였습니다. 하지만 기로고리에 뛰는 제가 달리기에는 도심권에는 사람도 많고 갑자기 누가 튀어나온다면 부상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뛰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뛰고 싶다는 욕구가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나 화려한 도시 속에서 뛰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일 같았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서울에서 마음껏 뛸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둘레길이라고 해서 하이킹 코스가 따로 있더군요. 어떤 곳은 거의 등산하는 코스이고 또 어떤 곳은 마음껏 뛸 수 있는 코스였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저는 더 적합한 코스를 찾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열심히 뒤져봤습니다. 그러다가 캐나다인이 추천해주는 한강 코스를 발견했는데요. 서울 한강은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즐기고 피크닉을 즐기는 공간으로 달리기에도 적합한 장소라는 소개와 함께 한강을 달리며 서울의 멋진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코스였다는 극찬글을 발견했습니다. 당장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고,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올라온 그 캐나다인의 글을 보고 당장 뛰어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러닝화가 없다는 게 문제였죠. 제가 신고 다니는 운동화를 신고 뛴다면 아마 무릎 부상이나 발목 부상에 취약하게 될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도 있죠. 그렇게 뛰는 걸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한국에서 러닝화를 구매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여러 가지 정보를 더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3D로 발 모양을 측정해 줄 수 있는 장비가 있는 매장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당장 시간을 내서 그곳으로 가봤습니다. 한국의 쇼핑몰은 늘 깔끔하고 쾌적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서 그 쇼핑몰에 방문하는 것 자체도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게다가 이런 평범한 쇼핑몰 안에서 누구나 3D로 발 모양을 측정할 수 있고 정확한 길이 그리고 높이와 폭까지 측정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기성품을 사더라도 나에게 꼭 맞는 신발을 고를 수도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평일 오전에 방문한 매장에는 다행스럽게도 유일한 손님이 저였기 때문에 곧바로 현장에서 발 사이즈를 체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눈앞에서 바로 측정이 완료되어 수치가 제시되었습니다. 점원은 그 수치를 바탕으로 곧바로 신발을 찾아주었고 저에게 꼭 맞는 신발을 신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로 신발 구매까지 이어졌고 저는 곧바로 한강으로 가서 달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한국에서는 모든 게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느낌이기는 했지만 신발 매장에서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제시받을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그 자리에서 신발 구매까지 이어지다니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맞춤형 신발을 구매하기는 했지만 발 모양으로 본을 떠서 맞췄을 뿐 정확히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랐거든요. 정확한 사이즈를 한국에 와서 알게 되다니 그것도 신기했고요. 한국에서 구매한 신발을 처음 신고 테스트해봤습니다. 불편함 없이 너무나 편안했고 정말 쾌적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볍게 몸을 풀고 이따 해질녘쯤 다시 돌아와서 멋진 서울의 모습을 구경하며 뛰겠다고 생각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매우 신기해하셨어요. 부모님도 당장 그 매장에 가서 신발을 구매하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저는 또 그 매장에 방문해서 부모님 신발까지 같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해질녘 한강공원으로 가서 함께 뛰며 서울의 멋진 경치와 쾌적한 공기를 마시며 상쾌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몸에 열이 오르고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습니다. 기록 측정을 해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가볍게 달리기만 해도 신나는 기분이 들었으며 흥분되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따분하고 지루함이 아니라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간이방식으로 기록을 측정했는데 슬럼프를 한 번에 극복해버린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힘들어했던 이유가 지루함에서 나온 슬럼프라는 것이 입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장소, 그리고 그것도 한국이라는 제가 가보고 싶었고 동경했던 그곳에서 달리는 기분은 정말 짜릿했으며 행복감이 밀려오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영향은 너무나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날 한강의 노을을 보며 그리고 멋진 서울의 모습을 함께 보며 그 안에에서 뛰었던 그 순간은 다시 저를 힘내게 만들어주었고 한국 여행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훈련을 시작하니 한결 몸이 가벼워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그렇게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12학년이 시작되고 첫 대회에서 수상 바로 직전까지 도달했으며 결국 12학년 마지막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며 제게 꼭 필요한 상점 점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간신히 입학했으며 그 뒤로도 기록은 더 좋아져서 성인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자신감도 얻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준 신선한 감정이 저를 오랜 기간 괴롭히던 슬럼프를 극복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은 또 너무나 많습니다. 저를 환대해주던 한국 사람들 그리고 신기한 3D 측정기, 그곳에서 만난 친절한 한국인들은 당연히 기억에 남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무엇보다도 저에게 힘을 낼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해준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는 또 다시 한국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슬럼프극 복문제도 아니고 부모님 없이 혼자 한국을 즐겨볼까 해요. 고등학생 때 한국을 둘러보며 꼭 성인이 되면 반드시 오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난 장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서
이제는 어른들이 즐기는 방식으로도 한국을 즐겨봐야 되지 않겠냐는 목적에서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국 여행을 계획하며 예전에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생각이 났고 이렇게 글로 적어봤습니다. 시골 소녀였던 저에게 한국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도 자신만의 로망이 있는 장소가 있을 것이고 그 나라가 비록 한국처럼 먼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나 고민이 있을 때 저처럼 슬럼프가 있을 때 그곳에 과감하게 방문해 보시고 새로운 기운을 얻어오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니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